안녕하세요. 한국어학과 신편집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은경 교수입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의 수강 신청을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강 신청 후 여러분이 수강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2014년 신설학과로 그 이전 본교에서 운영되던 실용외국어학과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을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교 실용외국어학과 내에 한국어 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되자 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이어져서 이를 바탕으로 2014년 한국어학과가 독립 개설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려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신설학과이지만 이미 훌륭한 교수진과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 강의 컨텐츠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잘 준비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께서는 이미 준비된 그런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전 학년의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께 수강 신청할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졸업을 위해서는 신입생의 경우 140학점, 편입생의 경우 3학년 편입생의 경우 70학점을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전공 과목은 39학점, 즉 13과목이죠. 이것을 이제 수강을 하셔야 되겠고요. 1학년 신입으로 들어오신 경우는 잊지 말고 교양 과목으로 3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0과목을 이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할 때 한 학기에 최소 3과목에서 최대 6과목까지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첫 학기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두 번째 학기에 수강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전 학기의 성적이 3.75 이상의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시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서 최대 8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학기 1과목 또는 2과목을 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졸업을 당기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다른 학과의 복수 전공 같은 거 하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계절학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로는 우선 여러분께 개론 과목을 우선 신청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어학 개론, 한국어 교육 개론, 언어학 개론과 같은 이제 개론 과목들이 다른 그런 과목의 어떤 그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수강하시면 다른 과목 수강 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전공 필수 과목을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를 항상 꼭 매 학기에 전공 필수 과목이 1과목씩은 있어요.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수강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6과목인데 그 6과목으로는 한국문화론, 한국고전과 현대문화예술, 한국어 표현교육법, 한국어 이해교육법, 한국어 어휘교육법, 한국어 문법교육론과 같은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과목을 일단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7과목으로 전공 선택 과목을 이제 수강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과목 13과목을 곧 39학점이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고려사이버대 한국어학과 졸업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단순히 고려사이버대 한국어학과 졸업생으로서 졸업하려고 오신 분은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2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본교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한국어 전공생으로는 13과목만 수강을 하면 되지만 여기에 2과목을 더하여서 총 15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이 과목들 중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1영역부터 5영역까지의 그 영역별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숫자를 좀 세워가면서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신경 쓰실 건 사실 없고요.
3영역 과목이 한국어 교육론 과목인데 그 이름이 한국어 교육이란 이름이 붙은 과목들인데 그것이 이제 본교에서는 10과목이 이제 개설이 되는데 그 중에서 8과목 이상만 수강을 하시면은 자격증에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4영역의 한국 문화 영역 과목이 사실은 2과목만 들어도 되는데 저희가 4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인이 2과목 이상만 수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면 4과목 다 들어도 되고 아니면 난 자격증만 필요하니까 2과목 듣고 나머지 2과목은 다른 거 할래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과목을 골고루 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학과 홈페이지에 그 자격증 안내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은 4학년 2학기에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이 있는데 요것은 내가 실습이 너무 하고 싶어라고 해서 빨리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이 과목은 선수 과목을 이수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 과목으로는 최소 10과목의 과목을 미리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은 5영역에 포함이 되지만 앞서서 그 전에 1, 2, 3, 4 영역을 골고루 그래서 10과목을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1영역, 2영역, 4영역은 최소 1과목 이상, 그다음에 3영역은 최소 4과목 이상을 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사실은 아주 효과적인 교육 실습이 가능합니다. 아는 게 있어야 그걸 실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이미 어떤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다 쌓은 후에 교육 실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으로는 3학년 이상이 되어야 이제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은 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이제 학과 공지를 통하여서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미리 이제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제 본교에서 그 과목별로 그 시험 시간을 미리 안내해 줍니다. 수강 신청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이 과목은 언제 시험을 본다. 중간고사든 기말고사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때로는 같은 학과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학과에 어떤 과목을 했더니 시험 날짜가 겹치면 시험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날짜까지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과정 15과목을 다 들었어요. 15과목이라 하면 45학점이에요. 근데 3학년을 편입하시면 70학점을 졸업할 때까지 듣잖아요. 그럼 나머지 25학점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은 그 교원 자격증 과목은 아니지만 본 학과에서 개설해 놓은 그런 심화 과정의 과목들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본교 한국어 학과에서는 한국어 교원 외국어 과정이라고 해서 외국어 과목들을 전공 선택으로 인정하게끔 개설했고요. 네, 글로벌 한국 문화 과정, 그다음에 독서와 글쓰기 과정이라고 하여서 몇 과목들을 심화 과정으로 구성해서 여러분한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여서 여러분이 전공 선택 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그쪽 영역으로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어 교사가 되었을 때도 본인의 어떤 장기로서 그것이 인정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무사히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수강 신청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됐을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이제 과목들을 신청해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됐을 때 이제 제1강 계약을 딱 하면은 제1강을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때 반드시 잊지 말고 보셔야 될 것은 강의만 온라인 강의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과목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과목 공지사항에 담당 교수님의 여러 가지 한 학기의 계획이라든가 한 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반드시 올려주십니다.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그 한 학기 동안 그 과목을 듣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때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겠다라고 어떤 교수님들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꼭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실 때
이제 자신의 이제 수강생 정보를 기재를 하다가 보면 그 중에 뭐 주소도 있지만 핸드폰 번호 기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처음에 입학할 때 한번 그걸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핸드폰 번호가 혹시 바뀌게 되더라도 그걸 새로 학교에다 연락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요, 그 지금 과목별 교수들은요, 자신의 그 수강생들한테 때로는요, SMS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지사항, 꼭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그 온라인 상으로도 공지를 해주지만 개인별로 꼭 알려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SMS 전체 공지를 그 핸드폰으로 보내주거든요.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핸드폰 번호를 안 바꾼 사람은 못 받아요. 그래서 매우 그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핸드폰 번호가 혹시 바뀌게 되면 학교에다 연락해서 그거를 좀 고치기 바랍니다. 그래야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강 신청을 이제 하기 전에도 볼 수 있지만 또 막상 수강을 하게 됐을 때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과목별로 제시된 강의 계획서를 꼭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교수님은, 이 담당 교수님은 성적 배점을 어떻게 하는가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은 강의만 열심히 듣고 시험만 잘 보면 굉장히 점수를 잘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학습 활동을 매우 중시 여겨서 질문 답변에 얼마큼 참여했는지, 토론을 했는지, 또 자유 게시판에다 글을 썼는지, 자료실에다가 뭐 좋은 자료를 올려줬는지, 이런 거에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점을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수업만 듣고 시험을 봤어요. 나 그래서 시험도 거의 100점 받은 것 같은데 왜 A뿔이 아니죠? 라고 봤더니 그 교수님은 토론도 하라 그랬고 사실은 자유 게시판에 글도 쓰라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오로지 그냥 혼자 수강하고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A뿔이 안 나가겠죠. A 플러스 점수가. 그래서 그게 교수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수업을 들으시다가 보면은 이제 질문 같은 걸 하고 싶은 경우에 당연히 온라인상에 마련된 그 질문 답변란에 자유롭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교수님이 24시간 이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빠른 그런 그 답변을 얻으셔서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요, 이걸 공개적인 그런 그 자리에서 질문하기 어려운 좀 개인적인 것과 좀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때는 1:1 학습 상담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1:1 학습 상담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시면은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학생들 중에는 쪽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쪽지는 교수님들이 잘 보기가 좀 힘들어요. 이 쪽지는 교수와 조교 선생님들 간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강의 컨텐츠 개발에 이용되다 보니까 쪽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어떨 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상담을 하고 싶다든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으실 때는 1:1 학습 상담란에 올리시면 교수님들이 빨리 확인하고 빨리 답변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요, 학교 공지를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그냥 학교 홈페이지 딱 열자마자 로그인 빨리 해서 확 들어와 버리고 수업만 듣고 확 나가버리면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공지를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학사 일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수강 신청 안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무슨 어떤 뭐 사회복지학과라든가 또 우리 학과도 자격증에 대한 안내가 전체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학칙이 개정됐다면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이제 학교 공지사항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전체 학생을 위한 거라면 학과 안에 있는 학과 공지사항은 오로지 한국과학과 여러분을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면은 여러분한테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신편입생으로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학생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학과의 대표, 각종 여러 가지 임원들이 되셔서 이제 활동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학과 대표, 학과의 여러 임원들은요, 바로 이제 그 학과
자유 게시판에 이제 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로 마련한 행사 같은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무슨 동아리 활동, 스터디 활동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같은 과에 좋은 소식 같은 거 있으면 개인적인 어떤 경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거기다 소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이버 대학교에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한 이제 좋은 그런 그 학우들과의 관계도 잘 맺으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면은 정말 보람 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 학창 시절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강신청 잘 하시고요. 이번 학기 수업도 잘 들으시고 원하는 계획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